안녕하십니까. 이 강의는 답안 작성 특강 강의입니다. 어, 우리가 국어 교사 임용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실제 문학이나 문법 그리고 국어 교육에서 공부를 해야 할 내용이 있고, 또 공부 내용 외에 또 다른 공부의 의미로 문제 파악과 답안 작성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문제 파악과 답안 작성이 잘 되면 그만큼 빨리 합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은 내가 머릿속에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가 아니고, 내가 아는 것을 조건에 맞게 얼마나 잘 표현했는가, 이게 합격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릿속에 예를 들면 1000에 해당되는 그런 지식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답안으로 표현을 해내야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아는 게 1000인데 내가 표현해서 드러낼 수 있는 게 500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점수는 500입니다. 환산하면 우리가 100점 속에 50점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답안 작성 특강 부분에서 다루는 핵심이다. 이것은 왜 필요한가 하면 바로 여러분이 처음부터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따라서 답을 잘 쓰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은 짝이 되는 것이 뭔가, 이름은 답안 작성 특강이지만 항상 문제 파악과 답안 작성 이 부분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잘 파악을 해야 답을 잘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 부분은 답안 작성 특강 부분 강의이고, 이 강의는 매주 문학 부분 강의가 진행이 되면 문학 부분 뒤에 이어서 별도로 답안 작성 특강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교재가 따로 있는데 오늘 다루는 내용은 답안 작성 특강에서 무엇을 다루는가, 또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다루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 핵심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안내가 덜 돼서 직강 듣는 분들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본 내용을 들어가려고 하다가 다음 주 8일부터 본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다루어지는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안 작성 특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매주, 오늘만 다른데 매주 수요일 시간은 보통 4시 반부터 7시 한 10분 정도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앞부분에 답안 작성 문제 파악과 답안 작성 부분의 강의를 진행합니다. 앞에서 거의 2시간 정도 강의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뒤의 시간에 약 30분 정도, 그래서 30분, 마지막 시간에 30분은 뭐냐 하면 문제 쪽지 시험 형태로, 모의 시험 형태로 10점 만점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모의 시험 형태로 문제를 제시하고,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게 됩니다. 풀게 되면 제가 가지고 가서 첨삭을 해서 돌려주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가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답안 작성이라고 했을 때 이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1, 2월에 답안 작성 특강 1번이 있습니다.
1번이 있고 7, 8월에 A형, B형 모의시험 형태로 그때는 40점 형태로 이렇게 해서 역시 답안 작성 특강 2번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강의하면서 문학이나 문법, 국어교육의 이론 내용이 있지요. 이론에 해당되는 것. 그래서 그걸 우리가 내용학이라고 합니다. 문학 내용학, 문법 내용학, 국어교육 내용학 이렇게 했을 때 그 부분이 있으면 그 내용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문학, 문법, 국어교육은 잘 공부를 하는데 문제 파악과 답안 작성 이걸 따로 공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가 앞에서 내용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각 부분의 내용이라면 문제 파악과 답안 작성 이 부분이 전체 이 부분이 60, 70%라면 사람마다 이 부분이 거의 30에서 40%를 차지합니다. 비중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우리가 이 내용의 경우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안 되면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공부해 왔는데 이게 안 된다라고 할 경우에 문제 파악이나 답안 작성 이 부분이 안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뭐냐 하면 오랫동안 했는데 안 되면 이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공부는 공부대로 하더라도 시험에 합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또 하루아침에 잘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안 돼서 제 강의에서는 매번 1, 2월 뿐만 아니고 여기서 중심적으로 이제 답안 작성 특강을 하지만 3, 4월, 5, 6월, 7, 8월에서 계속해서 이런 쪽지 시험의 형태로 해서 문제를 내고 답안을 작성을 하면 그 부분을 피드백에서 돌려주고 계속해서 그런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답안 작성에 해당되는 부분이 연습이 돼야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자료에서 보면 현재 이 자료가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자료 중에 보면 전체 이 부분은 영상 강의 부분으로 이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3강으로 올라가 있는데 2026년 기출문제풀이에 해당되는 것과 적중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1번, 2번, 3번 강의로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1번 강의로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부분 강의로 올라가 있으니까 영상 강의에서 이 부분을 찾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영상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 자세한 내용을 찾아서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들으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예년에 보면 들으라라고 잘 안 듣습니다. 이걸 잘 안 듣고 답안 작성 특강을 하게 되면 답안 작성 특강이 왜 중요한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답안 작성 특강이 왜 중요한가 하는 점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40쪽 부분에 보면 40쪽이 아니고 45쪽에 거기에 합격 수기 부분이 있습니다. 합격 수기 부분이 있는데 이 학생의 경우가 하나의 전형적인 예가 돼서 그 뒤에도 합격을 많이 했지만 이 학생의 경우가 하나의 전형적인 예가 됩니다. 어떤 예인가? 몇 년 동안 공부를 해서 이 학생의 경우 그 사이에 몇 년 동안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지식적인 부분은 충만해 있었는데 그런데 뭐가 안 됐는가? 이 내용은 충실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 파악과 답안 작성이 안 되는 겁니다. 문제 파악과 답안 작성이 안 된다.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 45쪽부터 45, 46, 47쪽에 제시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점을 잘 보여주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에 그 특징 부분을 보면 뭐냐 하면 저한테 강의 들어올 때
처음에 시험에 이렇게 몇 번 실패를 했고, 그래서 2013년 합격생인데 공부를 많이 했지만 답안 작성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경우다. 그런데 답안 작성 연습을 잘 하게 되자 이 학생이 그해 바로 충북에서 1등으로 합격했고, 다시 2014년에 서울에 시험을 쳐서 2014년에 서울에 합격했던 그러한 학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답안 작성이 잘 되니까 충북에도 서울에도 다 합격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앞서도 이야기했죠. 이 학생이 이렇게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공부는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실력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답안 작성, 문제 파악 답안 작성이 안 되었다. 그 내용 부분에서 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 45쪽에 보면 제가 늘 이 학생이 이제 3월 달에 처음 왔는데 3월 15일 3, 4월 강의, 그때부터 이제 강의를 들어왔습니다. 처음 왔는데 이렇게 답안 작성지 부분에 7회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고 오타에서 1회 부분인데 10점 만점에 2점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늘 10점 이렇게 만점으로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A는 그 시기에 가장 낮은 등급. 그래서 A, B, C, D로 제가 구분을 해 놓는데 A는 뭐냐 하면 이 부분이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학생의 경우 여기 직접 제시되지는 않았는데 그때 답안을 쓴 내용은 아주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분들의 경우에 대체로 공부는 오래 했다. 공부는 오래 해서 아는 내용은 많다. 아는 내용은 많은데, 그런데 뭐냐? 문제 파악과 답안 작성, 문제 파악이 제대로 안 된다. 답안 작성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안 되다 보니까 답안 쓸 때 어떻게 쓰는가? 이 학생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예를 들면 칸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5칸 정도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빡빡하게 씁니다. 빡빡하게 써서 여기에서 두 줄을 막 이렇게 써서 답안 내용이 여기에 한 줄, 두 줄, 또 한 줄, 두 줄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막 그렇게 이어지는 형태로, 내용 자체는 읽어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답안 내용은 많다. 답안 내용은 많은데 핵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안 내용이 많고 핵심이 없다는 것은 뭐냐? 문제에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물으면 그 묻는 조건을 잘 고려해야 하는데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아는 것만 쭉쭉 막 나열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철저하게 어떤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에 맞춰서 핵심 내용을 제시해야 됩니다. 핵심 내용을 제시해야 그게 정확한 답이 됩니다. 그런데 쭉 설명을 해놓으면 핵심 내용은 없고 내용은 풀어서 설명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제에서 보면 보통 세 문제를 내서 기입형 한 문제, 그 다음에 서술형 두 문제 이렇게 해서 10점이 되는데, 그 10점 중에 이 학생의 경우 보면 핵심 내용이 아니라든지 답안에서 벗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이어서 다 X가 되고 그때 받은 점수가 2점이었다라는 겁니다. 2점. 그래서 제가 첨삭을 막 하고 그랬는데 이 학생의 경우에 그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도 이렇게 점수는 계속 낮고, 처음에는 이 학생이 뭐냐, 이렇게 낮으니까 다음에는 잘하면 되지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도 이렇게 좀 깔았습니다. 3점이 되고 2점, 3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학생이 막 저를 찾아와서 막 울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 아는 내용은 맞는데 보고도 제가 제시했는 답하고 내용이 비슷하지 않느냐. 근데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핵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슷해도 설명하는 내용이 전혀 이렇게 보면 엉터리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만 많고 점수는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뭘 시켰는가, 집에 가서 그 제가 제시해 준 정답지가 있습니다. 정답지하고 오답 노트를 적으라고 했습니다.
오답 노트를 적어서 뭘 하느냐면 여기에 가서 문제를 다시 한번 해보고 본인이 쓴 걸 그대로 한번 적어봐라. 그대로 적고 제가 쓴 걸 다시 한번 적고 그래서 이 학생 답안과 그 다음에 제가 제시한 답안 이렇게 해서 본인 답, 제 답 비교해서 이렇게 했을 때 점수 받은 부분과 못 받은 부분 한 문제마다 이렇게 해서 받은 부분과 못 받은 부분을 같이 한번 적어놓고 비교를 해봐라. 그래서 제 것 같은 경우에 이게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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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부분이고 본인 것과 이걸 비교했을 때 점수를 받은 부분은 뭐다, 못 받은 부분은 뭐다, 이렇게 해서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오답 노트 작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차이를 생각을 해봐라. 이 차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차이를 알아야 뭐냐면 문제 파악도 되고 답안 작성도 제대로 될 수 있다. 현재 부분에 보면 문제 파악도 핵심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아는 위주로 공부했는 게 많은 사람은 어떤 내용을 보면 그 문제 끝까지 안 보고 핵심이 뭔지 모르고 그 아는 내용 위주로 적는다는 겁니다. 그 예를 들면 우리가 고려소교의 형식에 대해서 설명하라. 고려소교의 형식적 특징에 대해 설명하라. 그러면 고려소교의 형식적 특징이다 라고 했을 때 주로 우리가 많이 언급되는 게 뭡니까? 고려소교는 우리가 사문보다, 그 다음에 후렴이 있다, 그 다음에 분절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이 가장 기본이 되는데 이 학생의 경우 뭐냐? 고려소교의 형식적 특징에 대해 설명하라 하면 고려소교는 신라 향가에서 분화되어서 이렇게 쭉 해서 고려소교 전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적어 놓는 겁니다. 고려소교 전반에 해당되는 내용을 쭉 나열하다가 핵심에 해당되는 끝부분에 고려소교 특징으로는 사문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해서 앞에 해당되는 내용은 답과 전혀 관계없고 이 부분만 뭐냐? 아주 부분 점수를 받는 그런 형태로 답안이 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답안에 대해서 여러분도 보면 이게 훈련이 안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중간고사 시험, 기말고사 시험, 대학에서 중간고사를 치거나 기말고사를 치면 교수님이 그것을 보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피드백해서 하나하나 채점했는 것을 피드백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 내용으로 해서 맞고 틀리다, 맞고 틀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피드백이 거의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냐 하면 거의 4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답안 쓰기라든지 이 부분을 그냥 갖고 갑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교수님들이 웬만하게 비슷하면 이렇게 맞게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맞게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뭐냐, 내가 아는 내용을 충실하게 적으면 대학 답안이 그렇죠. 아는 내용 이렇게 공부해서 충실하게 적어 놓으면 선생님 벗어나도 이 학생은 그래도 공부는 열심히 했네. 그러면 A를 주거나 A 플러스를 줍니다. 벗어나도. 그러나 우리 시험은 이렇게 적으면 요 내용만 가려서 이것만 점수 주지 다른 건 다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습이 안 되다 보니까 잘못된 답안 쓰기 습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4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답안 쓰기라든지 문제 파악이 한 번도 스스로 생각을 안 해보는 겁니다. 틀리고 나서는 이게 왜 틀렸지 아니면 왜 점수를 못 받았지 이걸 깊이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저한테 안 왔으면 그 뒤에 계속해서 또 시험 볼 그런 스타일입니다. 합격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점차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부분을 그걸 해야 하나라고 하더니만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이러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이러하니까 이 답이 핵심이구나, 이 답이 핵심. 그러니까 이제 분량이 점차 짧아지고 분량이 짧아지면서 뭐가 되는가 하면 점수도 점차 올라갑니다. 상승이 되고 올라가는 것.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제시된 답안 내용에서 그게 제시되어 있죠. 3월달 지나서
이렇게 한 달쯤 지나니까 이제 4회, 5회 시험. 그때 되니까 뭐가 되는가 하면 10점 만점에 이제 점차 7점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이 학생은 아는 내용은 많다고 했습니다. 아는 내용은 많으니까 이게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오답 노트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래도 금방금방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렇게 해서 점수가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1회 부분에서 5회 부분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제가 아래 적어놨죠. 그런데도 이 7점을 받았지만 이 3번 문제 파악 부족이다. 출제자의 의도가 있는데 의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답안 작성할 때는 문제를 잘 파고 출제자가 묻는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 학생이 제일 안 되는 게 출제자가 어떤 지문을 내고 어떤 부분을 물으면 자기 아는 내용으로 자기 공부한 내용으로 그 위주로 답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된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근데 전보다는 나아졌다. 그래도 더 노력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점차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 학생이 그래서 처음에 2점 받을 때는 막 좀 울고 그랬다 그랬죠. 나중에 10점 받으면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이렇게 점차 나아졌습니다. 나아졌고 그 다음에 보면 그 뒤에 있는 부분 있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4월 달에 이제 6회, 5회, 6회를 거치면서 이렇게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고 이제 점차 B단계로 이렇게 올라왔는 형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그 다음에 2013년 5월 3일 5, 6월 1회 강의 처음으로 이제 D에서 이제 ABCD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10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때는 10점을 받으면서 뭐냐 너무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잘 했기 때문에 이때는 괄목상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만큼 처음에 있는 부분에서 요거 제가 그대로 해주는 걸 이 학생이 본인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다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이렇게 되고 난 뒤에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제 파악 답안 작성이 되고 나서는 계속해서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는 내용은 또 많으니까 그 뒤에 이제 모의시험 치면은 거의 한 3번 정도 모의시험을 치면 10번 치면 한두 번 정도는 1등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부분에서 1등을 하고 1등한 확률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때 뭐냐 충북에 가서 합격을 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본인이 했는 과정을 쭉 이렇게 해서 제시했는 부분인데 보면 자기 자신이 해왔던 과정을 쭉 제시했고 충북에서 모의시험 성적이라든지 그래서 이 부분으로 다 제시해서 보면 11회 모의시험에서 보면 자기 번호가 있어 고유번호가 있는데 그 고유번호에서 보면 1회차 4등, 2회차 1등, 3회차 2등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실제로 보면 시험에서 시험 결과 이렇게 해서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 아래에 보면 우리가 첨삭하고 있는 부분하고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서 합격을 했다라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보면서 뭐가 되는가 하면 내용도 중요한데 이 부분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우리가 따로 문학, 문법, 국어교육 누구나 다 공부를 합니다. 그 공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부분은 세밀하게 이 내용이 돼야 되겠지만 아무리 공부가 되어도 이 부분이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강의를 듣는 분 중에 보통 보면 이렇게 보통 5, 6월이 되거나 3, 4월이 되면 어떤 경우가 많이 오는가? 어떤 분이 많이 오는가? 그 재수 이상 했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신입생보다 아름아름으로 해서 그 합격 못하던 분이 어떻게 합격했느냐라는 소식을 듣고 와서 그렇게 해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합격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 파악과 답안 작성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면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월, 2월부터 뭘 하는가? 답안 작성 어떻게 할 것인가? 기평 문제 답안 작성은 어떻게 하고 문학, 문법, 국어교육별로 또 서술형 답안 작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역시 문학, 국어교육, 문법 이렇게 해서 각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은 6주 동안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7, 8월 부분에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때는 A형, B형으로 해서 A, B, A, B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 8회에 걸쳐서 A형 부분으로 이제 답안 쓰고 그걸 첨삭해주고 B형으로 답안 쓰고 첨삭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답안 작성을 교정해주는 형태로 이렇게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 부분 문제 파악이나 답안 작성이 안 됐을 때, 즉 공부해서 내가 아는 내용은 많은데 잘 모를 때, 또는 여러분이 보면 도대체 나는 시험을 잘 쳤는데 또는 잘 쳤다고 생각하는데 왜 불합격인지 모르겠다. 물론 내가 틀린 게 많아서 그렇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잘 썼다는 겁니다. 잘 썼고 그랬는데 왜 뭐가 문제인지 다른 답과 비교해도 봐도 내가 비슷하고 충분히 합격권이 될 것 같은데 늘 합격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분들의 경우 반드시 이 부분을 들어봐야 됩니다. 들어보고 내가 답안 쓰기에서 문제 파악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가, 답안 작성에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문제 파악과 답안 작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부분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물론 공부를 안 해도 이게 잘 갖춰진 사람이 있습니다. 안 해도 이 부분이 잘 갖춰진 사람 한두 해만 해도 합격합니다. 또 이런 부분은 그런 분들은 노력을 덜 했는데도 합격을 한다는 겁니다. 빨리 합격하는 사람 오히려 이게 잘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파악 답안 작성이 틀릴 거는 틀리더라도 맞는 부분의 핵심을 잘 골라서 답을 잘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안 되는 분은 이 부분이 연습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하는 점.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에서 보면 답안 작성을 할 때 답안 작성에서 보면 기입형이 있고 서술형이 있습니다. 서술형이 있어서 기입형은 대체로 보면 우리가 괄호, 빈 괄호로 이렇게 채우는 그런 형태로 지시되는 형태 부분이 많습니다. 빈 괄호로 기역, 니은을 해놓고 빈 괄호 채우기 이런 형태로 되거나 아니면 단답형인데 빈 괄호의 경우에도 주로 이렇게 단답형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끝부분에 이 단답형은 뭐냐? 중간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끝부분에서 묻고 있는 그런 단답형의 형태로. 그 다음에 간략한 설명으로 핵심을 제시하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입형에서 많이 나타난다. 답안 쓰기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과목별로 문제 유형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나타나는데 보통의 경우에 보면 우리가 조건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기역, 니은 1점, 여기서 보면 기역에 해당되는 것이 1점, 니은에 해당되는 것이 1점 이렇게 제시되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때로는 문제가 4개여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각각 0.5점이 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1점, 1점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는 점. 1점 1점으로 제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1점 단위로 모든 문제 1점 단위로 생각해야 됩니다. 서술형의 경우에 서술형 문제는 보통 우리가 이 서술형이라고 할 때 응답 제한 논술형, 응답 제한 논술이 아니고 서술형이라고 했는데 일반 부분이 아니고 이게 응답 제한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이걸 조건, 그래서 조건을 붙이는 서술형 또는 요즘은 요 말이 작성 방법이 바로 뭐냐? 조건입니다. 작성 방법을 붙이는 서술형 이렇게 문제가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술을 하긴 하는데 뭐가 되는가? 응답에 대한 것을 제한해 놓는다. 그러니까 조건을 붙인다든지 작성 방법 부분으로 제시한다든지 이렇게 제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 제안하거나 조건으로 하는 형태 혹은 작성 방법으로 하는 형태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보면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처음에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때 그래서 문제 유형이 큰 부분에서 보면 예를 들면 5번 문제가 있다 하면 5번 그 다음에 어떤 자료나 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이나 자료 부분이 제시되고 그 다음에 또 보충 자료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보기라든지 혹은 자료 부분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제 작성 방법 보통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서 이 작성 방법이 뭐냐 앞에 부분 뒤에 부분 이렇게 문제 부분으로 제시가 됩니다. 작성 방법 부분에 이렇게 좀 길게 하자면 이런 부분으로 제시가 되어서 작성 방법에 보면 보통 문제에서 뭐가 되는가 하면 앞에서 제시되는 부분에 이게 무엇에 해당되는 내용을 제시하고 또 무엇을 밝힐 것 또 무엇에 해당되는 내용을 제시하고 무엇을 밝힐 것 편의상 이 부분을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문제를 보면 보통 이렇게 4가지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가지가 제시되어서 이게 답을 쓸 때도 뭐가 되는가 우리가 앞에 부분에 위의 문제에 해당되는 것 위의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1점 여기에 해당되는 게 1점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1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도 여기 1점 1점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 부분에서 문제를 볼 때 첫 번째 위의 문제와 아래 문제 부분을 볼 때 뭐냐 위의 문제와 아래 문제가 연관이 되는 문제가 그렇지 않은가 연관이 되는 문제는 이것을 파악하고 답안을 제시했는데 위의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할 때 그렇게 되면 이건 뭐냐 단계형 문제가 됩니다. 단계형 문제가 되면 단순히 이게 2점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4점 문제로 묶여지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이 틀리면 예를 들면 단계형 문제에서는 이 부분이 틀리면 이 부분도 틀리게 되고 이 부분이 틀리면 이 부분도 틀리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형 문제는 특히 주의를 더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번 2번이 있으면 여러분이 항상 후자에 초점 맞추기 때문에 1번을 밝히고 2에 대해서 설명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답은 제시하지 않고 2번만 자세하게 설명한다는 겁니다. 2번만 자세하게 설명한다 하는 점 그러다 보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점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리 2번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더라도 2번을 자세하게 설명하더라도 이것은 1점이 깎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많다. 내가 1번은 잘 모르니까 1번은 언급하지 않고 2번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내가 1점만 받으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번에 해당되는 것도 우리가 핵심 내용에 해당되는 것을 제시를 해야 하고 2번도 핵심 내용에 해당되는 것을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번에 해당되는 것 1점이라고 했을 때 여기 1번이 1점 2번이 1점 여기 또 두 번째 부분 3번이 1점 4번이 1점 각각 1점으로 이렇게 세부 내용이 이것에 해당되는 내용이 갖춰져야 한다. 2번에 해당되는 내용 이렇게 갖춰져서 이게 위의 문제 그 다음에 아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세 번째 해당되는 문제 네 번째 해당되는 문제 각각이 있어야 이게 1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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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4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예를 들면 문제를 파악하다 이 부분이 빠져있다 이 부분이 빠져있으면 이 부분은 틀리게 되죠. 또는 어떤 경우에는 뒤에 부분을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뒤에 부분을 빠뜨린다 앞에 이것은 자세히 쓰다 보니까 뒤에 걸 별로 고려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가 이 부분도 없는 형태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 조건이나 이걸 잘 고려를 해서 답을 써야 한다. 조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으면
그 답은 또 엉터리가 된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점이 되는데 이런 1점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실제로 시험을 치면 채점은 몇 명이 하는가? 3분이 채점을 합니다. 3분이 채점을 해서 요 하나에 대해서, 이런 하나에 대해서 뭐냐? 나타나는 게, 점수가 나타날 수 있는 게, 3사람이 다 맞게 하면 1점, 2사람은 맞다고 하고 1사람 틀렸다 하면 0.67점, 2사람 틀리고 1사람 맞다 하면 0.33점. 우리 점수가 이렇게 3사람이 채점하다 보니까 1점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래서 3사람이 다 맞게 하면 1점이 되고 0.67, 0.33 이런 식으로 2사람은 맞게 했는데 1사람 틀린다. 0.67. 2사람 틀리고 1사람 맞다. 0.33. 그래 이런 식으로 점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답을 쓸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조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기 해당되는 부분에서 기입형도 앞에 해당되는 문제가 기억이 있으면 1점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서도 1점을 받을 수 있도록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이 1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보면 나타나는 점수는 뭐라고요? 1점이 안 되고 2사람이 맞게 하면 1점에 대해서 0.67, 0.33 그런 부분들이 전체가 이제 다 더해져서 우리가 80점이라면 80까지의 1점이 더해져서 내 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따라서 보면 답안을 쓸 때 이 서술형은 채점하는 사람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내가 쓴 답이 어떤 경우에는 맞다라고 인정이 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니다라고 인정이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채점하는 사람의 주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이건 그렇게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답안 쓰기에서는 뭔가 항상 이 1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답의 형태가 앞에서 보면 이렇게 1점, 0.67점, 0.33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래도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는가? 0.5점 단위로 해서 우리가 0.67, 0.33까지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점수에서 보면 가장 핵심에 해당되는 1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괄호를 해서 1점인데 0.5점이 될 수도 있다. 0.5는 0.33이거나 0.67과 똑같습니다. 그래, 요렇게 나누기 힘들기 때문에 1점에 0.5. 1점을 받았지만 관점에 따라 틀리게 할 수도 있다. 하는 점. 그 다음에 0.5점을 받았는데 공부는 1점으로 했다. 아는 내용인데 이건 좀 부분 틀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0.5점 그대로인 경우도 있고 또 0.5점인데 0.5점을 받았는데 요건 그래서 0.33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0.5점에서 0 이렇게 되고 0에 1, 0에 0.5 그 다음에 완전히 0점 완전히 틀린 경우 이런 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가장 목표로 하는 것은 뭐냐 한 문제당 이렇게 받는 게 목표라는 겁니다. 깔끔하게 괄호가 안 붙어야 됩니다. 괄호나 0.5가 안 붙으면서 1점이 되어야 답안을 잘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한 사람의 경우 점수가 높은 경우는 보면 1점으로 해당되는 게 많다는 겁니다. 어디에 0.5가 되거나 0점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뭔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보면 뭐가 되는가 하면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 이런 부분은 뭐가 되는가? 아는데 부분 점수밖에 못 받았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0이다 1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요건 아는 부분인데 공부를 해서 아는 내용인데 앞에서
문제 파악이나 답안 작성이 잘못돼서 그렇게 되는 경우, 이런 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들도. 우리가 시험 다 치고 나서 뻔히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억 니은이다 라고 했을 때 기억 니은 맞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잘못 읽어서 예문에서 찾아 제시하라 라고 하는데, 예문 찾아 제시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생각대로 답을 적습니다. 그래서 보면 내가 아는 내용인데, 뻔히 아는 내용인데 틀리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실제 시험을 쳐보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뭐가 되는가 하면 이런 예들이 됩니다. 시험 치고 나서 너무 억울하죠. 우리 시험은 1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험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데 뭘 하는 겁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부분의 경우 답안 작성, 어떻게 보면 답안 작성 클리닉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안 작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 그 답안 작성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고친다. 또는 문제 파악 부분에서 그 답이 틀렸는데 왜 틀렸는가? 왜 틀렸는가? 그래서 문제만 제대로 읽었으면 맞을 수 있는 내용인데, 문제만 제대로 읽었으면 맞을 수 있는 내용인데 문제 파악이 잘못돼서 답을 잘못 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 파악이 잘못돼서. 그래서 그런 경우를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줄여가는 것.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모든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답이 문제 파악이나 답안 작성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답안을 뭐냐, 이런 식으로 바꾸어가는 것, 이렇게 나타나는 것. 여기에 하면 0.33이 되거나 0.67이 되는 그런 답을 1점으로 바꿔가는 것. 이게 문제 파악과 답안 작성에서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갖추어지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똑같은 문제인데 습관은 비슷해서, 예를 들면 A 문제의 답을 좀 엉터리 조금 문제 있게 쓰면 B 문제도 똑같고 C 문제도 똑같고, 왜냐하면 답안 작성은 그 사람의 습관입니다. 습관이어서 필요 없는 내용인데도 그걸 자세하게 쓰려고 하고, 또 정작 필요한 내용은 없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 문제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문제의 그런 부분이 똑같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을 내가 스스로 알고 고쳐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제대로 고치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또 공부를 해야 하고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점수가 낮은지, 왜 안 되는지 이것을 모르고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 왜 1, 2월부터 이렇게 해서 뒤에 붙여서 계속 이 답안 작성 특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문제 파악을 이야기하고 하는가, 거기에 맞도록 답을 쓰고 맞도록 문제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해가야 실제 여러분이 실제 시험을 칠 때 도움이 된다. 그래서 1, 2월에도 이렇게 1, 2월은 답안 작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3에서 6월도 마찬가지입니다. 3에서 6월도 같은 형태로 하는데 이때는 답안 작성 특강은 아니고, 답안 작성 특강의 경우는 아니고 이 부분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매주 이렇게 해서 첨삭을 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답안 작성 특강이라는 이름으로는 7, 8월에 A형, B형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문제 파악이나 답안 작성 때문에 틀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강의 부분이 바로 이 강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점을 잘 생각을 하시고, 제가 이 부분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답안에서 답안 작성에서 자료 부분을 보시면 답안 작성 특강 부분에서 답안 작성의 예, 2025년의 예가 있고 2025년의 예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2024년의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33쪽 자료에 보면 33쪽 자료에서 예비교사 답안에 대한 첨삭의 예 2024년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그 점수 1점이 되는 경우와
그 부분이 있죠. 34쪽에 그러한 내용으로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시가 되어 있는데 정확한 답안에 해당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서 이야기했듯이 거기 34쪽에도 보면 34쪽, 36쪽, 그 다음에 38, 78쪽 이런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면 점수가 낮아진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보면서도 불가피하게 내가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내용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안 했거나 모르기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아는 내용인데도 제대로 못 쓰는 경우. 아는 내용인데 제대로 못 쓰는 경우. 이런 부분을 없애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자, 그래서 여기 2024년 부분을 보고 작년 예를 보겠습니다. 작년 예 부분을 보면 답안 작성과 관련지어서 자료의 10쪽 부분에 보면 이 자료의 10쪽, 오늘 자료 10쪽입니다.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풀이는 이전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답안 부분만 보면 학생 답안의 경우에 김 교사가 제시한 것은 조건 2다 라고 해서 또 청중의 태도 변화 가능성이 낮다라고 해서 앞의 경우 요건 두 가지가 다 맞고 이건 비교적 문제가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뒤에 제시 조건 중 C가 설득에 효과적이다. 요건 내용이 틀려서 틀린 경우이고 쉬운 문제이다 보니까 이 문제의 경우에는 부분 점수가 없이 이렇게 점수를 다 잘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조금 비교적 쉬운 문제였고 그 다음에 문법 부분에 보면 문법 부분 문제 역시 14쪽 자료가 있습니다. 14쪽 자료 부분에서 보면 세부 내용에서 지어선 경구계음이 아니기에 구계음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초두에서 저와 저, 장과 장의 대립이 가능했다. 그리고 여기 15세기 국어에서 지어선 치조음이었어. 그리고 경구계음이 아니기에 구계음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구계음화가 일어나는 것은 구계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어선 경구계음이 아니기에 라고 해서 요 부분을 보면 제가 답을 쓰는 것은 치어선 치조음이다. 치음이다. 치음이니까 경구계음이 아닌 겁니다. 근데 경구계음이 아니면 그러면 앞의 답은 뭐냐? 핵심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지어선 경구계음이 아니다. 그럼 지어선 어떤 음이라는 겁니까? 지어선 양순음이냐? 아니면 영국이냐? 후음이냐? 이런 다양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어서 해당되는 것을 직접 밝히는 부분. 경구계음이 아니기에 하는 답보다 뭐가 명확합니까? 제가 제시했듯이 지어선 치조음이어서 치조음이라면 경구계음이 아니라는 말도 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뭐냐? 0.5점이지만 이 부분의 경우 경구계음이 아니다라고 하면 지어선 치조음이다. 그러면 치조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경구계음이 아니라 다른 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답을 쓸 때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1에서 0.5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 문제에서도 보면 구계음화는 띠긋띠긋이 일어난다. 그러나 15세기는 이것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건 핵심 부족하고 문제 파악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 지을 때 구계음화는 치조음, 디귿디귿이 전설모음이나 반모음 이와 만나서 경구계음으로 바뀌는데 중세에서는 지읒도 똑같은 치조음이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나 15세기는 이것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왜 일어나지 않는가? 제 답에서는 보면 똑같이 치조음이어서 치음이나 치조음이어서 일어나지 않았다 라는 부분으로 명시적으로 밑줄 그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보면 구계음화의 경우에 설명하는 부분에서 구계음화는 디귿티읕이 반모음이나 이를 만나 여기도 구계음화는 치조음이다. 치조음 디귿티읕이 전설모음이나 반모음 이를 만나서 의문을 밝혀줘야 구계음화를 설명할 때는 왜 위치가 중요합니다.
국영화의 경우에는 우리가 디귿티읕 이나 반모음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뭡니까? 치조음 디귿티읕 뒤에 경국의 반모음 이나 반모음 이. 그러니까 일어나는 부분에서 요 설명 부분에서 조음 위치를 밝혀주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도 습관이 안 되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의 경우에 내가 핵심 부족이라고 제가 점수를 안 줬죠. 그러면 이게 왜 틀렸지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국영화는 디귿티읕이 반모음 이나 이를 만나 일어난다 라고 했을 때, 제가 말했을 때 치조음 디귿티읕 뒤에 경국음, 이런 것이 바로 뭐냐, 국영화가 우리가 보면 어문 변동 중에서도 어문 위치에 의한 변화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 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없다. 뒤에 설명도 그러나 15세기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일어나지 않았는가 라고 할 때 제 설명에서는 중세 즉 15세기는 지어쳐도 똑같은 치조음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기 중세 부분에 보면 설음과 지음이 있었고, 이게 아음은 여기에 해당되죠. 아설 순음이 여기에 해당되고, 설 순치 후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보면 중세에 제시되는 부분에서 보면 순음 계열이 있고, 이게 양순음입니다. 설음과 지음은 거의 치조 위치로 비슷했습니다. 경국에는 자음이 없었습니다. 아음은 기역 계열, 그 다음 후음, 이렇게 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음의 경우 우리가 디귿티읕이나 치음, 시읒, 찌읒, 치읒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 부분이 위치가 거의 치조음으로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이 위치였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일어나는가 라고 했을 때, 근대국어에 오면서 시옷은 그대로인데 치읒만 뭐가 되는가? 경국의 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음에서 보면 모음의 경우 이 모음이나 반모음, 이 모음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경국에 해당됩니다. 이나 반모음이가 경국의 부분에 해당되다 보니까 앞에서 보면 디귿티읕 뒤에 중세에는 이 부분의 위치가 거의 같습니다. 같은 위치니까 DT도 발음이 어렵고 GT도 똑같이 발음이 어려웠습니다. 똑같이 발음이 어려웠는데 근대 오면서 이 부분이 뭐가 됐는가? 바로 국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음이 되면서 DT는 발음이 어렵고 GT는 발음이 쉬워지니까, 왜? 경국에 뒤에 경국에가 오니까 위치가 같죠. 발음이 쉬워지니까 뭘 했다는 겁니까? 발음이 쉬워지니까 이제 이 부분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발음이 쉬워지니까 경국에 대량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위치를 고려한 이 설명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밑줄 그어놨죠. 그런 설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냐, 이 학생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공부는 했고 또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도 아는데 핵심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건 점수를 주기도 그렇고 안 주기도 그렇고, 즉 위치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야 이게 점수 부분에서 명확하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뭐가 되는가? 아는 내용인데 이런 답에 해당됩니다. 0점인데 공부는 좀 해서 1점을 받을 수 있거나 0.5점을 받을 수 있는데 점수를 못 받았다. 이 학생의 경우 아마 나중에 이렇게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냐 하면 아주 억울했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뭐가 되는가? 내가 이래 답을 써놓고 왜 틀렸는지를 이건 잘 모릅니다. 상세하게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을 잘 고려해서 정확한 답을 적어줘야 그 부분이 맞는 내용이 된다 하는 점. 그 다음에 또 마띠에서 18세기 국유화로 이어질 때 디귿이 지읒으로 변한다. 이건 맞게 제시했는데 뒤에 보면 어간의 형태를 바꾸는 규칙 기역 국유화가 적용되고 맞지로 바뀌었다. 맞지에서 기역으로 바뀌었다. 이 부분의 경우에 또 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건 잘 몰랐던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고,
앞에서 보면 두 번째 분의 경우에도 두 번째 문제 1점을 받은 경우와 문제가 틀린 부분 이렇게 제가 그 하나하나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문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의 경우에도 세부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을 때 그 답에서 22쪽에 이 부분도 의외로 쉬운 문제인데 현대소설 부분에서 보면 이 부분의 경우에 선우휘의 불꽃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이 작품은 뒷부분에 이 작품과 관련지어서 제가 문제 거의 비슷하게 적중을 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내용에 보면 내용을 잘 모르니까 핵심을 모르다 보니까 0.5점이 되거나 핵심에서 벗어나거나 이런 부분으로 답안이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의 서사적 기능이다 라고 할 때 A의 서사적 기능은 이 부분에서 각성의 계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무언가 한 인물이 처음에는 현실 순응적으로 살아오다가 갑자기 현실 참여적으로 바뀌는데 그때 각성의 계기가 되는 부분이 A다. 그 내용이 핵심이 되는데 그런 내용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부분에 있는 내용의 경우도 그렇고 뒤에 있는 부분에서 보면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 형태로 지난해에 보면 그래서 대체로 비교적 문법이나 국어교육은 쉬웠는데 문학 문제가 이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들의 경우 몇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합격 커트라인이나 이런 부분이 낮아졌고 또 이 부분에서 오답을 제시하는 그런 형태도 많아졌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0.5점이라든지 핵심이 없다. 또 0.5점이고 핵심이 부족하다. 또 내용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 제시를 해놨죠. 그래서 거기에 점수를 받을 부분과 받지 못할 부분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제가 해놓은 답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없다거나 그래 핵심이 부족하거나 또는 잘 몰라서 설명했거나 이런 예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부분이다. 그래서 답안 서기에서 문학은 문학대로 문법은 문법대로 국어교육은 국어교육대로 우리가 각각 한 문제로 했을 때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런 부분에 1점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도 각각 1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식으로 점수가 제시가 되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받을 때 깔끔하게 1점을 받을 수 있는 그 답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강의가 뭐다? 문제 파악과 답안 쓰기 강의이다. 문제 파악과 답안 쓰기 강의. 그래서 오늘 하는 부분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래 이 부분이 안 알려져서 지금 듣는 분이 앞에 왔던 분들이 대부분 잘 모르고 돌아갔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렇게 자세히 하도록 하고 먼저 오늘 내용에서 보면 답안 작성 문학기입형 문제 부분이 있습니다. 문학기입형 문제가 있는데 여기 문학기입형 문제 이 부분을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제가 다음 시간에 문학 부분에서 기입형 그래서 다음 시간에 문학기입형 그 다음 문학서술형 그리고 문법기입형 문법서술형 이런 식으로 해서 6주 동안 그렇게 강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문제 파악과 답안 작성에 대해 미리 경각심을 갖고 미리 내 문제 파악과 내 답안 작성에 문제가 없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효과적인 답을 쓸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잘 익혀서 여러분이 실제 시험을 볼 때 높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정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마치고 다음 주에 8일 저녁부터 이어서 강의가 진행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일 16시 30분 40분부터 시작을 해서 17시 10분 20분까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